안녕하십니까. 강윤경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 미용실, 샵을 옮기시거나 아니면 그만두시거나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고민되시는 게 아마 권리금 문제실 거예요. 우리가 보증금이야 임대인한테 받으면 되고, 그죠? 건물주한테 나 돌려달라 하면 되는데, 내가 만약에 청담동에 아주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냐,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되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권리금이 뭐냐 라는 것부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, 보증금은 내가 거기 이제 임대하러 들어갈 테니 건물주에게 매월 이제 얼마의 임대료, 차임이라고 하죠. 차임을 낼 거지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맡겨두는 돈을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죠. 그거는 뭐 100% 우리가 월 차임 임대료를 미루지 않는 한, 깎이지 않는 한, 상계라고 표현합니다. 깎이지 않는 한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. 그런데 권리금은 많은 경우에 전 미용실 원장님한테 주잖아요. 임대인한테 주지 않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권리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? 이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. 상가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욕심이 나서 그 상가 위치, 아니면 샵 내, 미용실 내, 뭐 비품,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이 전 원장님이 가지고 있던 고객 리스트,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금의 대상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그걸 이제 전 임차인한테 주고, 내가 이제 권리금을 그 사람한테 주고 내가 이어받은 걸 양수했다라고 하죠. 양수를 했을 때 건물주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? 그 권리금 못 받게 되나요? 그건 아니에요. 상가임대차 건물보호법에서 6개월 내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 뭐 2년이었는데 1년 6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고 싶어요. 이제 1년? 나가고 싶을 때 임대인이 너 그냥 몸만 두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권리금 받고 다른 양수할 사람, 다른 미장원 원장 찾을 테니 인정해라라고 하면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. 그 부분은 뭐 임대인이 건물주가 나가라라고 해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. 그냥 우리가 권리금 받을 수 있는 양수인 그 다음 원장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, 또 두 번째는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. 간혹. 왜냐하면 거기 뭐 신사동 이런데, 청담동 이런데 너무 좋은 위치라서 여기는 무조건 100% 되니까 그냥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리금을 이제 이 건물주가 요구하길래 줬어요. 그러면 그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.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은요,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인정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, 내가 1년 하면서 그 임대인 건물주한테 그 권리금 주진 않잖아요. 보장을 받는 거야. 한 5년은 할 테다. 그 정도면 충분히 권리금 뽑고 남으니 5년 정도는 뭐 웃돈을 주고, 보증금보다 웃돈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럼 5년이면 우리가 다 이제 권리금 충분히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걸 이제 임대인이 너무 못 해주겠다. 중간에 무슨 뭐 건물이 훼손이 되거나, 아니 건물주가 뭐 무슨 다른 사고로 인해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제 우리에게 임대관계를 해지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럴 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5년을 예상했는데 우린 느닷없이 청천벽력이잖아요. 그럴 때는 우리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, 그것도 다 받는 건 아니고, 만약에 5년 동안 권리금 5천만 원을 줬는데 2년 6개월밖에 못 썼잖아요. 그러면 그 절반만 받을 수 있어요. 3년 썼으면 5분의 3, 4년 썼으면, 아니죠. 3년 썼으면 남은 5분의 2, 4년 썼으면 남은 5분의 1만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과 내가 전 샵 원장, 전 임차인이라고 하죠. 양도인이라고 하지. 그 양도인에게 준 그 권리금은 충분히 내가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받을 수 있지만,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준 거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. 그런 거 하나. 그리고 이 권리금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임대인이 그러는 거예요.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. 처음부터 샵 원장님한테 들어갈 때. 권리금 약정 무효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제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서.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못 받냐? 권리금 인정 못 받냐? 그건 아닙니다. 그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임대인과의 약정은 무효예요.
그래서 그거 부분은 우리가 뭐 시험을 써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 드리면 되죠. 그 약정은 무효예요. 라고 말하면 됩니다. 그건. 그리고 요거는 끝으로 요 근래 이제 판례가 법원에서 얘기한 건데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에요. 이제 저희가 임대차를 계속 갱신할 수 있잖아요. 건물주와.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권리금이 보장이 되는 거지.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. 내가 다른 임차인 찾아가지고 권리금 받을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건물주가 나 이거 재건축해야 되거나 뭐 나 이 건물 안 쓸 거야 라면서 1년 6개월을 비워둔다고 하잖아요. 장래에. 당신 이제 우리 원장님 이제 임차인이죠. 임차인 당신이 나가면 1년 6개월 비워둘 거야 라고 하면서 1년 6개월 비워두게 되면 저희가 그 권한을 권리금이든 뭐든 권한을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하겠죠. 뭐 어떤 임대인이 건물주가 그 점포를 비워놓겠어요.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들 권리금 권리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건 임대인에게 줘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. 그리고 권리금은 우리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다. 원장님들의 권리다. 또 세 번째, 1년 6개월 비워둔다고 하면 그건 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,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포기약정. 내가 원장님이 그래 임대인에게 포기약정을 해줬다, 각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다. 요거 유념해 두시면 권리금에 대해서 큰 손해 없이 잘 계약이나 뭐 매도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